근데 한남 1구역의 위원장님이랑 제가 친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번에 드디어 선정됐네요.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죽는 줄 알았다고. 왜?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김재근 소장님 모시고 또 최근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2025년 4월 달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가 네. 아무래도 다 대선에 대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대선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후보들이 이제 좀 구체화되기 하다 보니까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을 거고, 앞에서도 여담이었었지만 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제 이재명 네. 대선 후보와 뭐 네. 몇몇 부동산과 이제 경제 유튜브에서 인터뷰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일단 다 논외로 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네. 2025년도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이슈가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불출마 선언이었는데 네네. 다른 거는 대선은 모르겠어요. 이제 2025년도 6월 3일에 결정이 될 테니까 이제 대선 결과는 그때 보면 알 것 같고요. 네. 근데 그와 별개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이번에 해소가 되었다라는 주제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야, 일단 부동산은 호재네요. 네,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재개발 재건축 호재인가? 자, 그러면 키워드가 두 개죠. 오 시장이 대선을 불출마했구나. 네. 그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이 갑자기 엉뚱하게 호재가 됐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그런 건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월 3일자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촬영 일자인 5월 8일자로 보게 되면 이제 후보가 많이 압축이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이제 후보가 됐었고요. 당대표는 사퇴했고 이제 후보죠. 예. 그리고 김문수 이제 후보자가 이제 되었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1등. 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이제 후보로 나왔고, 네. 그러면서 뭐 이제 대선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 관련해서는 말들은 많지만 아무래도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이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게 아닌 이상은 좀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상황. 네. 근데 이거는 대선은 대선이고 오늘 주제는 애초에 뭐라고 했었죠? 오세훈 시장. 예, 불출마. 네. 오세훈 시장 불출마예요. 네. 근데 이 오세훈 시장 불출마는 이미 이제 지난 이슈 아닌가? 네. 라고 하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다. 자, 속보 기사가 뜬 게 2025년도 4월 12일입니다. 오 시장이 대선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이미 2024년도 12월부터 돌았었어요. 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저는 설마 나갈까? 라고 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1월 말에 진짜 출마하겠다라고 발표까지, 정확히는 깊이 고민 중이라고 그때는 얘기했었고 네. 나중에는 진짜 출마 선언도 했었고 그런 한순간의 사태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게 왜 리스크로 작동을 했었었냐, 오 시장이 대선에 나가게 되면 네. 공석이 되는 곳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서울시장직이 그렇죠. 공석이 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장 지금 현직이잖아요. 현직 서울시장이었는데 대선을 출마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시장을 또 사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출마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뭐 1년 미만일 때는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으니까 언제 사퇴를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거를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서울시장직이 공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서울시장도 예를 들어서 뭐 6월 전에 사퇴했었다 그러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가 있었을 거고, 근데 만약에 보궐선거가 안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26년도 6월 달이 지방선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죠.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네네. 있는 상태에서는 바뀌기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서울시장직을 사퇴한다. 그러면 국힘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또 마땅한 사람이 또 없거든요. 그렇게 인지도가 좀 잘 쌓여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게 시장직이 바뀐다. 그랬을 때 리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고 특히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큰일이다. 큰일이다. 원래 오세훈 시장도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준다라고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내놓지 않았어요. 정비사업 조합에 있으신 분들은 오 시장도 답답해합니다. 좀 뭐 서울시가 말은 빨리빨리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허가도 그렇고 도시기획위원회는 도대체 서울시랑 말도 다르고 위원들은 도대체 서울시가 선임하는 건데 이게 서울시의 뜻인 건지 뭔지 앞에서는 해준다 하면서 뒤에서는 안 풀어주는 건지 애초에 도시기획위원들 다 서울시가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좀 애매했는데 갑자기 오 시장이 그만둔다? 박원순 시장이 된다? 라고 하니까 제2의 박원순 아니 갑자기 오세훈만 하더라도 감지덕지하다 가 돼버리니까 이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던 게 리스크를 일단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항상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들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들을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75%의 동의를 모으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조합 설립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나도 완공까지가 그냥 빨라야 10년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라도 가셔라.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내가 분석할 줄 알아. 사업성도 볼 줄 알고 여기 입지도 볼 줄 알고 단기도 제대로 알고 리스크도 인지하고 투자해 라고 하면 이 초기 지역들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네. 모르고 들어갈 때는 가능한 조합 설립 인가 난 걸 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지만 그때는 오 시장이 진짜 사퇴를 한다 그러면 각종 인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다 누굴까요? 시도지사거든요. 그렇죠. 광역시도지사.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시도지사예요. 그렇죠.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죠. 네.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인허가권자가 더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의 조합들이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제가 2025년도 재개발 투자 전망 영상에서 올렸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고도 뭐 진도 못 나가는 데가 꽤 많았으니까.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알 수 있는 게 앞에서도 박원순 시장 거의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9년 채우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근데 이제 10년까지 못 채웠으니 거의 약 박원순 10년 동안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들 뭐 다 스톱됐었죠. 네. 그냥 있었던 정비 사업들 구역 해제하는 거는 기본이었고요. 네. 근데 이것도 해제도 직권 해제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고서 해제를 시켰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조합원들이 우리 재개발 건데 우리 해제 안 할 건데 라고 하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해제한 곳들이 있어요. 대표 사직 2구역이라던가 장이 15구역이라던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서울시가 패소했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도 있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싫은데 라고 하면 강제로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원순 전 시장님은 재개발 재건축 싫어했거든요. 인허가를 안 해줬죠. 아니면 네. 니들이 이래도 할래 할 정도로 네.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고서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간혹 얘기 나오는 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따가 제가 2부에서 준비한 게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한남 뉴타운.
근데 한남 뉴타운이 정말 비싸졌고 좋아요. 근데 한남 뉴타운 살짝 아쉽게 얘기 나온 것 중 하나가 프리미엄 단지인데 너무나도 건폐율이 높다. 맞아요. 좀 빽빽하다. 설계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다 박원순 시장 작품이에요. 왜냐면 박원순 시장이 그때 당시 기억나실 겁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공공이 개입한 설계를 하는데 우리 공공이 개입한 설계는 주민이 원하는 설계랑은 좀 괴리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뭐 겉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좀 싫어하는 설계가 나왔었고, 근데 아무튼 그래도 비싸죠. 그래도 한남동에 입지가 있으니까 비싼데 좀 아쉽다, 살짝 좀 아쉽다라는 거의 차원인데, 한남 뉴타운은 2부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갔었고, 이게 인허가로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잠시주공 5단지도 막 박원순은 막 각성해라 하면서 이게 플랜카드도 걸려 있었고, 그런 식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다 멈춰버리고, 애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열어버리고 열어도 통과를 안 시켜줘 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막혔었고,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해제된 사업시행과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 시장이 나중에 사퇴한다라고 하면 시장 선거가 있을 2026년도 6월까지는 최소한 건축심이라도 통과될 곳을 투자하는 게 안전할 거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주 해피하게 된 거죠. 일단은 오 시장이 계속 있는 상태 속에서는 인허가도 빠르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뭐 다음 서울시장은 보긴 봐야겠지만 모르는 일이긴 해도 3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선이 아니라 5선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5선이지만 중간에 한번 사퇴를 했었다 보니까 원래 3선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5선이 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딱 타이밍이 맞아요. 왜냐면 이번에 25년도 6월 달에 대선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5년이 지나간 시점은 언제냐? 30년도 6월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랑 맞물리는 거죠. 지방선거는 4년이니까 딱 4년 뒤가 대통령 선거랑 딱 맞물리니까 서울시장 3선하고 그러고서 제대로 이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다음 대권을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이제 예정지들도 좀 가고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도 인허가도 나고, 그래서 정비 사업들은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일 큰 호재가 된 곳이 일단은 주어진 인가 난 곳들도 인허가 리스크들이 좀 있었었다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라는 걸로 제가 아까 사업식 인가까지 안전하게 관련 사업식 인가입니다 라고 했었지만 좋아서 인가 난 거 사도 되고, 근데 지금 제일 크게 반기는 곳들이 예정지에는 애초에 정비구역 지정권자 자체가 시도지사입니다. 그렇죠. 그냥 시도지사가 아무리 노후도가 높고 아무리 주민들이 하고 싶다라고 동의를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재건축과 다르게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입안 제한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도 못하니까 지금 신통기획 선정된 곳들도 두려움에 떨고는 있었지만 준비하는 곳들은 우리 신통 안 되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다 보면 2025년도 3월 달에 신속통합기획이 추가적으로 또 9곳이 선정이 되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된 곳들 중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한남 1구역인데 한남 1구역. 살아납니까? 네, 한남 1구역 지금 가격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남 1구역의 위원장님이랑 제가 친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번에 드디어 선정됐네요.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죽는 줄 알았다고. 왜? 한남 1구역이 언제부터 추진했었냐면 우리 2021년도랑 2022년도에 신속통합기획 1차 선정, 2차 선정 그때부터도 있었어요. 동의율을
많이 모았어요. 70% 넘게 모아서 다 제출했는데도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했던 가락들이 있으니까 다시 모으는 건데 네. 떨어졌단 말이죠. 그때는 1차 떨어질 때는 그래도 1차 때부터 한남일을 해버리면 네네. 한남일이 워낙 대장이니까 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떨궜나 보다 라고 생각이 2차도 떨어졌어. 그러면서 그때 서계, 청파 막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 그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모 방식을 안 하고 이제 수시 선정하겠다 했는데 네네. 수시 선정하니까 더 안 뽑아줘. 그때는 뭐 적어도 뭔가 정식으로 절차가 있고 했었으니까 발표도 하면서 권역별로 배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수시로 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처음에는 언제든지 많이 지정해 줄 줄 알았더니 네. 언제든지 지정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선정을 안 해주고 해도 막 계속 떨어지고 갑자기 막 신통으로 가려고 하는 주민들은 서울시로 전화 와서 뭐하러 갈 생각 없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전화하질 않나. 서울 입시가 먼저. 네. 그러니까 막 한남 1인데 뭐하러 갈 생각 1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 계속적으로 밀리다가 이번에도 떨어지면 진짜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벌써 21년도부터 막 사실 21년도가 뭐예요? 공공재개발 때부터 막 하려고 했었으면 5년 6년 동안 막 다시금 재개발을 재추진해 왔었는데 된 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드디어 냈는데 이번에 되면서 말한 게 사실상 우리가 마차를 탄 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오 시장이 대선 출마 나가려고 하니까 신속통합기획도 나중에 또 후술하겠지만 진통기획 얘기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니 신통방통하게 빨리빨리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빨리 안 해주니까 진통기획 아니냐. 그리고 애초에 제일 처음 해준 게 21년도였었어요. 맞아요. 근데 21년도에 썼던 애들이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이제 뜬 게 올해 작년 말 이런 식으로 떴거든요. 처음에는 1에서 2년이면 뭐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거의 3년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 뭐가 되는 건데? 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주민들도 기존에 신통 지정된 곳들도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욕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 투기타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오 시장도 막 투기와의 전쟁 선포하고 뭐하고 이러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나 잘 수습하자라는 기조가 서울시 내에 있었대요. 계속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못한다라는 비판들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오 시장님께서 사퇴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서울시장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을 불출마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권을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잘하자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4월 30일에 추가로 11곳을 대거 추가 지정합니다. 선물이네. 복귀 선물. 네. 이때 저는 네. 생각도 못했었는데 장위뉴타운 13-1, 13-2도 하면서 장위뉴타운도 나중에 한번 또 풀 버전으로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전체적으로 이제 다 재출발을 합니다. 그러네요. 반쪽짜리였는데 네. 이제 거의 온전해졌어요. 네, 거의 이제 과거의 형태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90% 복귀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장이동이 좀 뒤늦었지만 다시금 간다라는 부분 하면서 이때 추가 지정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신통 추진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갔거든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번에 선정된 곳들도 잘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속통합기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곳들도 오 시장이 불출마를 하고 서울시장이 계속하는 게 잘 된 일이다. 그럼 계속적으로 또 이제 긴 호흡으로 보겠죠. 네네. 단순히 1년 반. 원래 이제 대권 출마하면 이제 몇 달밖에 시장직이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짧았었는데 대선까지 이제 포기했었으니까 이제 시장직 남은 게 26년 언제 6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삼성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2036년도 6월까지 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지정하고 열심히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지 입장에서는 제일 큰 호재가 열렸다라는 말들도 해드립니다. 그러네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